네, 이준석 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갈등설이 불거져 나왔죠. 자, 어제 오찬을 좀 함께 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고 네 분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식사 안 해요? 식사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식사를 다 어떻게 하려고 여기 있어요? 혹시 요즘에 불화설이 좀 계속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저께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네. 두 분이서 얼마 만에 단둘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오늘 어떤 말씀 간단하게 나누실 건지. 아니 뭐 어떤 말씀을 나눠요. 그냥 뭐 평상시와 똑같죠. 사돈도 하고 당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지.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그냥 지인하고 만났어요. 다른 정치인하고 만난 게 아니라.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대표님 그 당진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신다고 했는데 뭐 당을 분이서 불화설 관련해서 왜 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두 분의 분석은 왜 나오는 거예요? 불화설 관련해서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불화 갈등 없다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약간 해를 불리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준석 대표 얘기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다음에 또 언제 만나실 거예요? 다음에 내가 약속이 워낙 많아가지고 정신 저녁 거의 약속이 있으니까 저도 바빠요. 너도 바쁘면서 계산은 그럼 어느 분야요? 당연히 형이 해야지. 윤리의 문제를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시면 네, 두 사람 간에 불화는 없다라고 장제원 의원이 단언을 했고 언론들이 자꾸 몰아간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 낮에 점심을 먹고 나온 두 분의 얼굴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진짜 갈등설이 없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진짜일까? 네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갈등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찬 자리를 함께 했다라고 하면 O. 아니다. 평상시처럼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고 그냥 평소처럼 대화하고 평소처럼 밥 먹었다고 두 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 두 분의 말 오늘 만나고 나서 저 두 분이 한 말이 진짜 사실이다라면 거꾸로 X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갈등설이 있어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O. 아니다. X 해주십시오. 참 이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이 평소처럼 이렇게 그냥 평소 하던 얘기하고 갈등설 얘기에 갈자도 안 꺼냈다 그러고 이준석 대표 이자도 안 꺼냈다 그러고 그냥 평상시 만나서 그냥 덕담하고 그렇게 밥 먹고 나왔다. 1시간 20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네 분 다 안 믿어요. 이게 안 믿는 이유를 좀 듣겠습니다. 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이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예. 두 분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지상과 지금 국민들이 계속 매일매일 예. 나온 얘기는 두 분이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갈등설이 존재하는 건 맞죠. 사실 그렇다면 언론도 잘 몰라요. 아마 넘겨짚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 두 분이 사실 뭐 그 전에도 전화 통화나 개인적으로 만남은 비공개적으로 많이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굳이 오늘 언론에까지 공개를 해서 만나는 거는 그런 언론이나 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만났다고 보기 때문에 예. 갈등설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오히려 너무 이제 국민들에게 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차라리 이런 갈등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이제 평소 만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갈등설이 있으니까 네, 이제 또 그거를 공개해서 이제 만났다는 무마시키기 거죠.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만난 거다. 네. 예. 그럼 한 가지 더 이렇게 파고들어서요. 그러면 오늘 두 사람이 갈등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다. 평소처럼 농담하고 얘기하고 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자도 안 꺼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믿으세요?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 안에 이준석 대표가 이름이 나왔느냐 안 예. 나왔느냐 상관없이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으로 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당의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 전당대회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제가 독심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민윤 전 의원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갈등설 얘기라든지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두 분의 얘기를 전혀 안 믿으시는 눈치 같아요. 근데 사실 해야 맞는 거죠. 그쵸? 네, 했겠죠? 해야 맞는 거죠. 몰아가나요? 예, 안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예. 우리 윤 대변인께서는 두 사람이 갈등설이 있어서 만났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정치인의 행위는 이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평가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로 갈등이 속마음이 있었는지 서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고 당사자도 상대방을 모를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언론이 평가하기에 이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평가하시기에는 갈등이 있었으니까 없는 척하려고 만났구나라고 보시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데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상황을 모르니까요. 예. 두 분이 이제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지만 예. 이제 국민이나 아니면 언론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안 믿는다. 예, 이미 안- 상황상 정황상 이렇게 돌아가 예, 버렸다. 그러면 그걸 사실로 알고 다 돌아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예. 그런 해석을 낳을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의 행동인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들어가서 예. 그러면 두 분의 갈등은 그러면 오늘 점심 자리로 다 해소됐다? 아니다. 그것도 해석하시기에 예. 해소가 안 됐다고 평가하시면 해소가 안 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도 체제가 아직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너무 예. 가변적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웃으면서 두 분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지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윤 대변인 보시는군요. 예. 예. 장 기자께서는 두 분이 갈등설이 있어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론들에게 장소까지 공개를 한 그 맥락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오래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제원 의원이 나타나야 될 자리에 계속 안 나타났어요. 의총장에도 안 나타나고 중진 모임에도 안 나타나고 대신에 뭐 여원산악회 같은 걸 갑자기 열어서 버스 23대를 동원해서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뭐 도어 스태핑도 중단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1,100명이나 되는 예. 그 회원들을 데리고 갔었죠.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돌출 행동을 계속하고 이러면서 이제 언론지상에서는 이른바 원조 윤핵관 논쟁도 막 불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처리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를 사고라고 친다면 6개월 동안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겸임해서 갈 거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당을 좀 만들 거냐 조직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쪽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예.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통상의 정치 문법에 따르면 오늘도 만나서 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고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장제원 의원의 스타일을 저희가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해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 끝에 장제원 의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따라서 권성동 대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언론이 막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사진은 찍고 그림은 만들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만남으로 됐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이렇게 하긴 굉장히 어려운 사인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장 기자님은 한 발 더 들어가서 두 사람이 오늘 점심에서도 싸우고 나왔다 이렇게까지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현 변호사님은 두 분이 갈등설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고 보신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죠. 갈등이 없으면 저 마포나 영등포에서 둘이 조용히 만나서 풀면 되죠. 저 조용히 회포를 풀 거면 둘이 소주 한잔 하면 되거든요. 아니, 언론에 알리고 그다음에 1시간 20분 동안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옛날 얘기하면 밥 먹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 1시간 내로 다 해결됩니다.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20분 동안 됐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고 저도 오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의미 깊었다고 보는데 다음에 또 만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많은데요. 나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보통 다음에 만나실 겁니까? 이러면 당연히 만나야죠. 우리는 15년 같이 해왔고 형 동생 사이인데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나와야 되는데 약속이 하도 많아서요. 저도 바쁩니다. 그러면 사실은 1시간 20분 동안 하는 얘기가 밖에서 기자들이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떤 표정 나올지 보는데 지금 나올 때 두 분 표정이나 행동도 보면 그렇게 다정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예, 결국은 이게 다정해 보이던데. 우리 현 변호사님 눈에는 다정해 보이지 그러니까 않았고. 당대표가 어찌 보면 넘버 2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넘버 2 싸움이잖아요. 누가 하지 않은지. 사실은
넘버 3였던 원내대표가 넘버 2 지위를 갖는 셈이 된 거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어쨌든 넘버 2라고 생각해 왔을 것이고 그건 비공식적인 거.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권성동 의원 넘버 2가 됐잖아요. 앞으로도 또 넘버 2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가까이 갔고 그러면 이 넘버 2를 확정짓는 서열을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버 2가 2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약간 앞서가는 모양이란 말이죠. 장제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대통령 식사 자리에 안 간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보는데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아무리 뭐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대통령이 식사하자 그러는데 아유 바빠서 안 갑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은 장제원 의원이 넘버 2에서 넘버 3로 밀리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부분을 건디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넘버 2 자리를 놓고 두 분이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넘버 3로 좀 밀려난 것 같다라는 게 우리 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인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윤 대변인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넘버 3로 장제원 의원이 밀려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넘버 2냐 넘버 3냐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 이후에 당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권성동 대표는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비대에 나오기도 무리하니 6개월 정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를 거치고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규정 안에서의 어떤 해결 방법을 예. 모색하는 거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또 다른 분들 생각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미 당원권 정지를 받음으로써 무너진 거 아니냐. 확실하게 새 지도 체제를 하자.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견의 차이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당대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선 차이인 거지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본인이 미는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밀고 본인이 사무총장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언론과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간간히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전당대회를 그럼 한 번을 하느냐 두 번을 하느냐 이 문제까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해석이 되려면 공천권 있는 당대표 체제 하에서의 사무총장 그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리될 게 많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고 예. 전당대회 관련해서 두 번 해야 되냐 한 번 했느냐 그런 당원 당규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예. 넘버 2, 넘버 3 싸움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돼요. 누가 더 대통령을 잘 모시는가 그걸 놓고 이제 싸웠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쓰는 것인가 그걸 놓고서 이제 다퉜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싸웠다기보다는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당 체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안정시켜야 되느냐.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런 거 처음인데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방법론 차이라고 보는 거지. 두 분의 마음은 같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아름다운 해석을 내려 주셨어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사심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을 위한 방법론적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민현주 의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왜 갈등설이 불거졌다고 보세요? 뭐 검수완박 법안, 민들레 모임 또 뭐 그 말씀하셨지만 저 이준석 대표 이제 징계하고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 불참한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의 주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서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민들레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예. 민들레 때도 마찬가지인데 장제원 의원은 뭔가 정책적으로 또는 여론 몰이 측면에서 예. 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자 당에서 그런 차원이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니까요. 당연히 정책이나 이거는 원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왜 공부 모임 의원들의 그 개인 사적인 공부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느냐 이제 거기서도 한번 갈라졌던 예.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관련한 지금 당의 행보는 전 사실은 지금 전당대회 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 관련해서도 민심도 지금 갈라지고 있고 당내도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비대위하고 전당대회 한다고 하면 이 갈라진 여론이 다시 봉합될 기회가 없습니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더 큰 경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은 수습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기를 좀 보면서 봉합이 되면 그다음에 예. 전대.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더 이상의 갈등이나 경쟁을 당내에서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될 수 있다. 지금 정당 지지율도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요. 그 차원의 저는 두 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버 투 자리를 놓고 싸움이든 아니면은 뭐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부 성공을 위한 방법론적 차이에서 나온 단순한 견해 차이이든 뭐가 됐든 윤 대통령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손을 들어준 거죠. 장제원 의원과의 그 방법론 차이 또는 넘버 투 싸움이든 뭐든. 뭐 그러니까 손은 권성동 의원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승?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안으로 이제 갔잖아요. 가는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장제원 의원이 그 자리에 뭐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여론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화나서 삐쳐서 안 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만찬 모임에 있었다면? 네, 예. 사실이건 아니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장제원 의원이 항상 언급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징계 받고 그 다음에 만찬을 대통령과 했는데 거기에 장제원 의원이 나타나면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드디어 이준석 대표를 이제 윤리 징계 받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대통령과 만찬에 나왔다라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저는 사실 맞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오늘 오찬 자리에서는 서열이 이제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건가? 형이니까 형이 넘버 2에 내가 넘버 3 할게. 그리고 형이 말한 이 직무 대행 체제가 대통령도 인정한 거니까 그렇게 가자. 내가 그러면 좀 기다릴게. 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인정 안 해요? 형제지간에 싸움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저 브라더가 계속 예. 친하게 유지되기 굉장히 어려운 사이일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명히 좀 인정해야 될 것은 노선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에 대해서 권성동의 길과 또 장제원의 길이 각각 다른 거죠. 근데 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또 해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왜 당신이 거기서 나와 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깜짝 등장을 하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예. 오늘의 모임은 이제 완전히 별개였고 뭐 다른 지인을 만나는 자리였지만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직전에 후보 단일화를 마지막 토론하고 나서 바로 예. 하지 않습니까? 요 단일화의 키맨이 장제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 모종의 이제 컨센서스가 있었을 거라는 뭐 이제 예. 뭐 의혹이나 이런 제기들이 있었지만 여하튼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총리할 거다.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이후에 총리할 거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당권을 가져가려고 하나?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사실상 안철수 당대표를 준비한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4차례 나눠서 예. 하는 토론회도 그렇고 거기 거의 뭐 국정과제 전반을 다루고 있고 개혁과제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일상적인 국회의원 개인의 토론회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이제 이런 예.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6개월 체제를 계속 가자. 뭐 법률가인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보면 6개월을 이렇게 비상 상황으로 계속 간단 말이야. 예. 총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건 아니다. 빨리 당을 수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제 누가 더 대통령에게 잘할 것이냐 충성 경쟁을 하는 뭐 이런 자리라기보다는 당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 건지에 대한 노선을 가지고 서로 의견차를 보이는 자리였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 여러 의견 그룹이 있고 다양한 공보 모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런 진앙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갈등의 또 다른 시작인가 아니면 갈등의 끝인가 참 이게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뭐 어느 쪽이 맞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어요.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VCR에서 봤지만 왜 여기서 네가 나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건 뭐 우연의 일치라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그냥 우연히 뭐 식당 장소를 잡았더니 저 자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묘합니다. 참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묘하게 같은 한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현 변호사님, 네. 안철수 의원이 저 자리에 이제 식사 장소 예약을 했을 때 뭐 서로 통보해 주지는 않겠죠. 뭐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장재원 의원 쪽의 비서관이나 이제 담당자가 뭐 안철수 의원 쪽에 우리 여기서 밥 먹는데 혹시 안 의원이 여기 장소 잡았으면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뭐 미리 사전 조율은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이 기운이 좀 느껴져요. 이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같은 시간에 같이 가는 게 쉽지는 않죠. 물론 여의도에 뭐 식당이 뭐 한두 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좌관들끼리 뭐 얘기했는지 모르죠. 그거는 또 모르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보좌관들끼리는 알았을걸요. 기자들이 저기 되게 많다. 그렇죠. 미리 보고를 했겠죠. 약속 그렇죠. 장소 도착하기 전에 안 의원에게 전화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 아시겠지만 뭐 식사 자리 잡는 거는 보좌관들이 하니까요. 그럼 뭐 모르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장재원 의원은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어찌 보면 단일화 때 뭐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대권은 이쪽으로 가고 당권은 안철수한테 주는 게 아니냐.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자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주자로 나서는 거고.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은 어쨌든 안철수 의원과 같이 가야만이 뭔가 그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 어느 정도 좀 나타나 주는 게 본인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서열 정리는 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넘버 2, 넘버 3. 자, 왜 그러냐면 장재원 의원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을 상관없이 본인이 세력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제가 보기에 쭉 가면 어느 정도 지금 당을 수습하는 게 키로 갖고 가거든요. 권성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6개월 근데 6개월 가는 거는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의 윤호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장재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뭐 손을 잡는다 해서 뭐가 될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재원 의원은 이미 서열 정리가 끝났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갈까요? 아니면 다시 반전을 모색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 당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두 분은 아니, 서열 그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데. 왜 서열 싸움이 아니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6개월을 대통령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도 말이 안 돼요. 6개월 징계를 받은 거는 맞죠. 이게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무에 윤리위에서 관여 한 안 거죠.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6개월 사이에 많은 일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서 기소가 됐다. 그럼 당원권 정지가 또 생겨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6개월이고 남은 임기 11개월이니까 사고라고 해석을 하지만 새로 만약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 당원권 정지는 대법원이나 최종심에서 무죄나 이렇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냥 가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럼 예. 11개월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사고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리로 보게 되죠. 그러면 전당대회 또 하게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뭐 자진 사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당 그 지도체제가 바뀔 수 있는데 자 그럼 지금 넘버 2가 권성동 의원이라고 하면 새로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 그럼 넘버 2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잘 모르는데 진짜 일반 평당원들은 이 두 분의 갈등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뭐 밥도 먹고 네. 뭐 그런데 또 안 믿는 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뭐 어떤 반응이 많아요? 당원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내 여론도 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여론이라는 건 당원들을 포함해서 예, 예. 당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당원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윤석열 정부 어떻게 만들었는데 빨리 일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하냐라는 분들과 또 어떤 분들은 왜 이준석 대표 그렇게 모질게 하느냐. 지방선거 대선 다 이겼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동시에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랑 장재원 의원 간의 그 지금 갈등설 관련해서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언론지상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누가 2인자냐 누가 1인, 2인자, 3인자냐 그거에 관심보다는 합쳐서 일해라. 그 여론이 그만 싸워라. 대세예요. 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랑 장재원 의원이 오늘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으면 그냥 비공개로 만나면 되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언론에다 공개하고 브리핑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이렇게 이제 손잡고 같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낼 지금 타이밍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예. 이 서열 싸움이 치열할 때는요. 서열이 정리가 되면 싸움이 좀 끊임없이 몰아가시네요.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열이 정리가 안 될 때는 계속 이제 싸워요. 이건 장재원식 표현입니다. 장재원 의원식. 누가 표현. 넘버 투냐 싸울 때는요. 이게 안 끝납니다. 근데 언제 정리가 되잖아요. 서로 인정하고 그럼 조용해요. 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정도 어느 정리된 것 같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앞으로 별 안 싸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이렇게 싸움이 이 표면화되고 표출된 건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 공공의 적이 사라지니까 내부에서 이제 분위기가 불타오른 것인데, 자, 이준석 대표가 자맹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간히 사진도 올라오고 사람들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